네, 안녕하세요. 네, 손원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세서 OT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이제는 이제 1과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은 1과목 그 과목별로 다섯 과목 있는데 과목별로 맨 처음에 과목에 대한 소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대한 소개, 이게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죠.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관세법이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관세 청제 정하는 다양한 고시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또 세부적인 시험법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율관리에서 이제 그 자유목적 있죠. 얘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얘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목 같은 수출의 통과 절차입니다. 자 얘는 일단 정해드리면은 이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입니다. 1순위 뭐가 1순위냐? 점수 받기가 너무 좋아요. 1순위.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1번부터 5번째 과목까지 전 범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관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출 통과 절차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좀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첫 번째 과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간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범위도 가장 높습니다. 요거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과목 이름은 수출의 통과 절차입니다. 수출 통과 절차. 근데 이제 원래 관세법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수출의 통관 절차로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 내용 보시면 관세법은 일반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법이 있죠. 법이 있으면은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세부 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위임받아 가지고 정의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정부의 짱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으로서 만약에 법에 이렇게 됐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뭐다? 대통령령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기재부령,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기재부 장관에 해당하는 기재부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보시면은 이제 모든 과목이 이제 이렇게 관세법, 근데 대통령령, 기재부령 되어 있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관세청자가 정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다 이제 관세청자 고시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보시면 옆에 보시면 또 나와 있죠. 수출의 통과 절차는 전반이 정해놨습니다.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1과목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 보면은 이제 뭐 보세구역, 그다음에 이제 벌칙, 그다음에 조사 처분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과목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관세법 전체가 아니라 관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뭐 조세법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1과목 시험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과목 속에 보시면 이제 일단 해당하는 뭐 전략과목입니다. 전략이요.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보사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제가 뭐 잠깐 핵심 강의도 해줄 때 말하면은 항상 강조해 뭐냐면 1과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얘는 뭐다 80에서 90점 맞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전략과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풀만해요. 얘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 과세 요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조건이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 요건은 뭐다? 이제 납세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같은 경우에는 다 설명드릴 겁니다. 과세 요건은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는 과세 대상.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하나입니다. 뭐다? 수입물품. 수입물품이 과세 대상입니다. 수입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품들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다? 관세를 부과합니다. 요거는 하지만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나가가지고 외국의 소비통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관세 부과되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수입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과세상을 하고 그다음에는 관세에 대한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 그리고 또는 수량입니다. 근데 대부분 가격이에요. 대부분 가격. 뭐다 이제 우리가 물품 수입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품에 대한 가격 곱하기 여기다가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율 그렇죠? 관세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좀 특이하죠. 우리 이제 관세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은 이도 과목입니다. 이제 배울 부분인데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물품에 대해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왜냐면은 코드가 왜 있냐면은 이제 물품의 통계 목적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뭐 아이패드가 얼마가 수출됐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커피 같은 것들이 얼마 수출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화 시킵니다. 코드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품을 코드화 시키고 그런 코드에 대해서 뭐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표로서 뭘 정한다? 이제 관세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세 같은
같은 경우는 물품이나 코드가 정해지면은 얘는 이제 관세를 정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이제 과세 표준, 과세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관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관세율이고 중요한 뭐다? 이제 관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분류라는 그 절차를 거칩니다.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코드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코드화시키는 것보다 품목분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과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거 적용하게 되면은 뭐다? 관세가 나오겠죠. 관세. 근데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옆에 보시면 수량 뭡니까?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면은 물품의 가격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영화용 필름이 있습니다. 영화 필름. 영화 필름 같은 경우는 HS코드가 3706입니다. 3706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적으로 3706 하고 이제 뒤에 두 자리 더 붙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뒤에 또 네 붙습니다. 우리나라는 HSK 해가지고보다 10자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자리가 공통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영화 필름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관세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영화용 필름이 뭐 마블에서 뭐 영화 필름이 들어온다. 그게 뭐다? 뭐 10억이다. 가격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다? 이러한 필름이 뭐다? 이게 몇 미터인지, 또는 이제 기록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D나 그런 것들 8523의 액세스 코드가 이런 것들보다 분당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얘는 가격과 관련이 없죠. 뭐다? 수량과 관련있다. 그래서 뭐다? 이거는 이제 수량입니다. 근데 이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기록 매체, CD, 레코드판 그런 것들, 그런 뭐 8523이고 액세스 코드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필름은 3706입니다. 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다? 일반적으로 가격 곱하기 이제 세율이 되겠죠. 그럼 관세 나오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뭐다? 누가 납부하겠죠? 이게 뭐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누구냐? 물품이나 주인이죠. 화주로 갑니다. 화주가 관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 신고할 때, 저도 관세와 수입 신고할 때 이제 그 납세 의무자 적습니다. 뭐다?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주인, 화주를 납세 의무자 적습니다. 자, 이게 뭐다? 과세 요건이고 납세 의무는 성립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는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세 요건 네 가지 남았죠. 요게 다 뭐다?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하나별로 하나 이렇게 뭐 한다? 이제 우리 그 과목의 그 시험 범위에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가지 쳐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는데 보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보면은 이제 이제 좀 이따 이제 교재 본내용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기 전에 항상 옆에는 이제 연습장이 있습니다. 연습장. 그래서 제 교재는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부연설만 해놨지만 엄청나게 압축이 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막 많이 하게 되면은 책이 뭐 여기저기 빈 곳이 없이 새까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회독수가 느려져요. 그러면은 제가 이 책을 다 압축을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A4 용지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필기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쑥쑥쑥 써놓으세요. 그리고 뭐다? 제가 말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뭐다? 쑥쑥쑥 써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혼자 공부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 교재에다가는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정도만 하시고, 별표 그런 거 마시고, 옆에다가는 A4 용지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판수하는 거,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필기를 꼭 해놓으십시오.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의무 확정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성립되면은 납세의무 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사가 뭐 한다?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신고할 때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관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과세 대상은 뭐 한다? 우리는 아이패드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이거는 가격은 얼마고, 그다음에 이게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다? HS 코드가 이제 8471이다. 그래서 뭐다? 그 관세가 0%다. 0%다. 그래서 뭐다? 관세가 0%고. 하지만 이제 부가세 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나다. 신호군이다. 그래 가지고 뭐다?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게 뭐다?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 그렇죠? 요것도 이제 신고 납부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제 완화가 있습니다. 그 완화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면, 환급, 용도세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뭐 대학교가 뭐 학술 연료 수입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관세라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 등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이제 90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용품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관세를 덜 내게 해주거나 이제 감화해주거나 아니면은 면제해줍니다. 면제는 이제 안 내게 해준다는 것이죠. 관세 환급이 있습니다. 환급은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근데 용도세입니다. 용도세는 뭐냐면은 똑같은 물품인데 이게 뭐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전선이다. 전선의 HS 코드가 8544예요. 854. 한데만 이 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기통신용, 그런 용으로 사용되면은 얘는 뭐다? 관세가 없습니다. 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조세법적 규정을 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 요건 네 가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입 신고로서 납세 확정한다. 그런 것들보다 조세법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고
확정하고 그런 것들 이보다 이게 조세법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치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별게 다 있어요. 보면 이제 조세법적 성격, 그다음에 이제 뭐 소송법적 성격,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벌칙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관습법 자체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보호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집약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 통과 관련된 관세법 내용들, 뭐 수입 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 그런 것들, 특수 통관 절차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관련된 고시 내용이 이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납세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거 세관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했는데 세관 전화가 왔습니다. 아, 지금 그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100만 원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가격은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는 HS 코드가 지금 이제 8471 뭐 자동차 컴퓨터로 가셨는데 얘는 우리가 보니까 그쪽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세 0%가 아니라 8%입니다. 관세를 더 내세요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요것에 대해서 세관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납세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요게 이것도 이제 시험 범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관장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품 수입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먹는 것들, 식품 같은 거 수입하게 되면은 그냥 수입이 안 돼요. 관세만 아까 말씀드린 뭐 수입 신고, 그렇죠? 4가지 과세 요건,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납세 신고, 수입 신고 해가지고 관세만 내면은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검역 받습니다. 먹는 것은 식품 검역 받아야지만이 얘는 이제 그거를 합격을 해야지만 수입 신고를 하고 통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해당 식품이 식품 검역을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세관장이 이제 식품 검역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처를 통해서 식품 검역에 대해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관장 확인 제도고요. 그다음에 유통기록 관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생긴 지 그 10년이 채 안 됐어요. 얘는 뭐냐면은 통관이 다 끝났습니다. 만약 뱀장어요. 중국에서 뱀장어를 수입했습니다. 근데 이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건강에서 상당히 좀 예민한 물품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수입 통관이 끝난 다음에 수입자가 이제 물품 판매겠죠. 도매업자한테 그 도매업자가 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는 판매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수입업자에서 도매 갈 때는 누구한테 거래하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것도 우리 고시에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권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세법에 나왔습니다. 짝퉁은 수입 통관이 안 됩니다. 짝퉁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행자가 이제 소량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돼요. 근데 이것도 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판매 목적으로 짝퉁을 짝퉁 시저트 이만큼 수입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건 상표권 위반입니다. 이거는 수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출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알아보실 공부 방법이죠. 자, 이제 이 1과목 같은 경우는 관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세 과세 가격이죠. 가격 또는 수량이었다. 수량은 몇 개 없습니다. 이제 테이프나 영원 필름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는 분당, 영원 필름은 길이당 이제 수량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도 외에는 가격 곱하기 관세를 하게 되면 관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 사유에 따라서 이제 그 납세목과 하나같이 기본적인 관세법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고요. 납세목에 대한 성립, 확정, 소멸은 이제 납부를 하면 관세 납부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납세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 정리가 필요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해당 관세법 1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서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중에서도 이게 가장 많은 부분 차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얘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출제 범위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법 보시면은 1조부터 303조까지 갔는데 조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고 이제 관세법에 구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 같은 경우는 장절 관조 몇 절, 장 아래,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장이 나왔습니다. 장이.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13장까지 씁니다. 관세법이 1장, 13장. 근데 1과목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1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진한 해결한 거 있죠. 1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우리 시험범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과목 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다른 과목에 이제 이건 시험범위고요.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칙 보시면은 총칙은 관습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 그런 것들 수입이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는 과세 가격 보시면은 이제 아까 간단했죠 물품이나 가격이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그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가징수 전부 다 그 관사가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납세 신고한다 그런 것들 세율 그다음에 품목분류 보시면은 이게 다행히 이제 관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품목분류 모든 물품에 대한 H 코드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법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다 품목분류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그 법에 있는 내용들 그건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면, 환급, 분할납부, 납세 권리 불법자 요게 뭐다 1과목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는 겁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세 가지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입 그다음에 수출, 통관, 사무처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입에 관해서 수출에 관해서 일반적인 법에서 말고 관세청정에 정하는 좀 세부적인 사항들 어떻게 수입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규정해 놓은 것이고 이거는 관세청정에 고시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송 절차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수출, 반송이 통관입니다. 세 가지가 통관입니다.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관세법상 통관이 않는 것은 수입 수출, 반송 이 세 가지가 이제 통관에 대한 이 세 가지 종류예요. 나머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술 반송했습니다. 자, 세부적인 용어 정의는 좀 다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법 220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 방법에 대한 지정 오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다? 항상 먹는 것 생각하시라. 식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관세만 납부한다고 해가지고 통관되는 게 아닙니다. 뭐다? 이제 식품 검역을 받았음을 세관장이 확인을 해야지만이 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관장이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전국에 한 50 몇 개 세관이 있습니다. 50 몇 개 세관. 그리고 대전에 관세청이 있어요. 관세청은 이제 그 세관에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 주는 곳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세관 중에서도 본부세관이 있습니다. 본부세관. 본부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예요. 이건 외우세요. 서부인 대관. 서부. 암기용어 시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암기용어 시간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얘는 서부인 대광. 절대 안 까먹어요. 서울세관. 부산세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인천세관. 인천세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죠. 예전 뭐 인천공항세관 그다음에 이제 인천항 삼부도의 끝에 있는 거 인천세관이라고 구분했었는데 이제 하나입니다. 인천세관이요. 인천세관이 이제 공항에도 있고 항에도 있는 것이고 있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대구세관. 그다음에 광주세관. 여기는 본부세관입니다. 본부세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도 원래 이제 구로세관이 원래 구로세관도 아닙니다. 구로 비즈니스 지원센터로 바뀌었어 이름이. 꽤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안양세관 가져였었는데 서울세관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세관 아래 쭉 하고 여러 가지 세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부인 대강,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전, 대구세관, 광주세관 여기보다 이게 이제 본부세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선세관이다. 근데 평택세관은 또 이제 직할세관이다. 직할세관. 근데 거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그 A4지 용지 있으시죠? 그죠? 요거는 A4지가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서 A4지에 딱 해놓으시고 여기다 구멍 하나 뚫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철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모르는 것들은 필기하는 것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보면은 책이 정말 압축했어요. 원래 제 교재는 1000페이지가 넘었어요. 왜냐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것들을 완전 압축하고 했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중하기가 너무 좋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고 나서 혼자 이런 것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수업도 뭐 재밌겠지만 수업도 재밌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혼자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업 시간에 완전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영상 듣잖아요. 그 장치가 뭡니까? 끊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끊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듣다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살짝 하고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보셔야 돼. 이거를 쭉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해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은 바로 정지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대로. 그죠?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한 시간을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왜냐면은 이제 뭐 직장인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압축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체크 많이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메모 그 염장에다가 체크하시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여기다가는 이 교재에다가는 밑줄, 그다음에 별표 그런 것들 해놓은 겁니다. 요거들. 자,
보겠습니다. 자, 관습법 1제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부터. 그래서 뭐다 이제 1장 말고 아래 절, 관 다 버렸어. 얘는 이제 뭐다 조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만 다 넣어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볼게요. 자, 보면 총칙 나왔습니다. 총칙 같은 게 이건 이제 장에 대한 제목 중요한 겁니다. 총칙은 관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규정한 게 따르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수입이란 무엇인가, 통용이란 무엇인가 해놓은 겁니다. 다 시험봅니다. 우리 잘 넣으면 용어 정의. 자, 그래서 1장 보시면은 총칙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1절 보시면은 모든 법 같은 경우는 법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모든 법은 법에 대한 목적이 있다. 저도 글씨를 정말 잘 썼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법에는 목적, 이 법이 왜 있는지, 그래서 우리 관습법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이 왜 있는지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회색빛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플러스거나 한 게 요 회색빛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 뭐나? 압축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한다. 적정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품 수입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한다? 물품을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수입 통관이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받고 싶어 해. 하지만 이제 세관 측면에서 뭐 한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세가 부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수입자는 빨리빨리 통관했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직구 같은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보세 구역에서 통관에 지금 보류되고 있어. 그런 경우는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왜 그럽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세관에서는 왜냐하면 세관이 우리네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들이 막 이상하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국민 경제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정확한 관세 부과, 그다음에 유해 물품에 대한 반입 방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이제 세관에서는 주된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세관 공무원이 5천 명 있는 겁니다. 5천 명이. 하지만 이제 우리 납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같은 경우 물품이 빨리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다 적정입니다. 상반의 입장이야. 상반의. 처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상반의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 한다? 관세법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뭐다? 적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적정. 그래서 뭐다? 세 가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떤 걸 적정하냐? 관세에 대한 부과. 부가 무엇이니까 이거 생각하세요. 관세 같은 게 과세 요건입니다. 해당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해서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 곱하기 세율 하면은 관세. 이걸 누가 덮었는지 네 가지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가 뭐 한다? 네 가지가 충족되면은 뭐 한다? 저 같은 관세가 뭐 한다? 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 그러면 수입 신고가 되면 관세 납부를 하죠. 그래서 뭐다? 이런 것들을 관세 부과라 그래. 부과. 하지만 부과를 누가 한다? 뭐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화주인데 화주를 대신해서 저 같은 관사가 뭐 한다? 납세 신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 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납세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 할 때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관세 부과라 그래. 관세는 부과하는 거구나. 뭐에 대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가 된다? 화주를 대신해서 관세사가 수입 신고할 때 세금에 대해서 뭐 한다?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는 부과가 되는 거구나. 부과라는 말이 이제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지고 딱지가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어. 그게 이제 부과하게 되니까 너무 좀 부정적인 단어야. 그게 아닙니다. 그죠? 관세 부과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대물세예요. 그래서 보면 소득세 같은 거 보니까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죠. 하지만 관세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수입 물품이에요. 물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관세 부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세 신고하는 방식으로서 관세는 부과가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왜 그래요? 왜냐면 그 수입한 물품에 가장 잘하는 게 누굽니까? 세관입니까? 아니에요. 수입자입니다. 화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징수죠. 징수 중요하겠습니다. 부과한 다음에 준다. 부과한 다음에 징수입니다. 징수는 뭐냐면은 납부입니다. 납부. 그래서 이제 징수도 말이 좀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징수도 납부입니다. 납부.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납세 신고로서 관세가 이제 세관한테 신고합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얼마 내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 납부를 해야 돼. 납부. 그게 이게 징수입니다. 징수. 자,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 징수, 그다음 뭐 한다? 통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세법은 적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적정입니다. 누구를 이제 우선시하는 게 아니야. 적정하게 한다. 그렇죠? 납세무자랑 세관의 입장을 서로 봐가지고 적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끝.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적정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뭘 한다? 관세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수입. 그래서 이제 세금이 있어야만 국가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 받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관세법에 대한 목적입니다. 요것도 시험지 나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1조 끝났습니다. 1조는. 자, 그다음에 2조 보겠습니다. 2조부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관습법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 엄청 잘합니다. 얘도 뭐다? 2조도 중요합니다. 2조는 뭐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1부터 나옵니다. 수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집중하시면 또 자, 수입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수출은 무엇인가? 세 번째, 반송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다? 통관입니다. 통관. 그래서 뭐다? 우리 관소 같은 경우에는 통관에 대해서 통관에서 적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다? 이러한 수입, 수출, 반송에 대해서 적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다? 뭐가 수입이라는 거야? 뭐가 수입? 자, 봐보세요. 이제 자 보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한번 뭐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뭐가 들어온다? 뭐랄까요? 뭐랄까요? 뭐 있습니까? 자, 뭐랄까요? 커피야 커피. 자, 외국에서 중국에서 뭐 한다? 커피가 뿅 하고 들어옵니다. 뭘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뭔가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커피를 싣고 운송수단 배로 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운송수단에다가 뭐 한다?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가득 싣고 우리나라에 뿅 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수입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제 잘 보셔야 돼. 수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체크할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뭐다? 운송수단. 지금 A4지 쓰고 계시죠? 운송수단을 타고 이제 뭐 한다? 커피가 들어옵니다. 얘는 커피입니다. 커피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집니다. 쪼개집니다.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쪼개져요. 배가 있죠? 얘는 배. 그다음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근데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또 쪼개집니다. 어떻게? 이제 국제무역선 다 줄였을게요. 국제무역선 있고요. 그다음 뭐다? 국내 운항선 있습니다. 국제무역선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뭐다? 무역을 위해서 외국과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배. 그다음에 뭐다? 국내에서만 운송하는 선 있습니다. 얘는 뭐다? 이제 국내 운항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운항선의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정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도 뭐다? 위랑 똑같습니다. 항공기도 이제 무역을 위해서 외국 왔다 갔다 한다. 뭐다? 국제무역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인천공항에서 부산공항까지 왔다 갔다 한다. 얘는 뭐다? 이제 국내 운항기라고 합니다. 국내 운항기. 그죠? 이렇게 또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다? 우리 그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관리합니다. 왜냐? 뭐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을 이제 싣고 오니까 뭐다? 그럼 뭐다? 물품뿐만 아니라 뭐다?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다? 입항이 되면 입항 보고 출항하면 출항허가 그런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같은 HS 코드가 이제 0901입니다. 0901이가 이제 커피입니다. 뒤에 더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HS 코드 001이고 요거에 대해서 뭐다? 이게 정해지면은 세율이 정해지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뿅가 들었습니다. 한 점만 요 이제 확대 볼게요. 뿅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그린 게 뭐냐면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 무엇이냐? 세금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과가 보류된 구역이 바로 뭐다? 보세구역입니다. 일단 무조건 커피는 외국에 들어온다? 무조건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뭐 한다? 커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다? 커피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커피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커피에 대해서 납세무자 누군지에 대해서 뭐 한다? 수입 신고, 즉 납세 신고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잠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한다? 관세 납부하고 수입 신고가 뭐한다? 수리가 돼야지만이 해당 품은 여기서 뭐다?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다?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기 전에 이제 뺀다. 그럼 뭐다? 이게 밀수입니다. 또는 수입 신고 안 하고 들어온다. 이것도 밀수입니다. 밀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뭐한다?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보세구역 뭐한다? 보세구역은 잠깐 외국에 들어온 품들이 잠깐 머무는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자,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보세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길게 안 했습니다. 요 개념 요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 개념. 자,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요거 보시면 이제 그럴 거야.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래 보시면은 제가 이거 대해서 여기는 원래 이제 풀 텍스트고요. 여기는 풀 텍스트고 요거는 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머릿속에서 이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할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핵심어로서 적어 놓은 겁니다. 요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래부터 보시면 돼. 자, 수입 무엇인가? 이렇게 됐어요. 외국 물품에서 외국품. 이것도 표현 엄청 중요해요. 외국품. 외국품보다 외국에서 원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분들을 뭐한다? 외국품을 합니다. 외국품. 자, 그래서 뭐다? 외국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이렇게 됐어. 자, 아까 그림 보시면 뭡니까? 우리 땅덩어리가 있죠? 땅덩어리 있습니다. 반입이란 거는 뭐다? 사실입니다. 사실행위.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 반입이라 그래. 들어오는 거래. 그래서 보다 이제 이 커피를 실은 배가 커피를 다 왔고 뭐다 커피가 우리나라에 뿅 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반입이야. 반입. 얘는 뭐다? 얘는 수입입니다. 아, 외국 물품인 커피가 우리나라 땅덩어리.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사실행위 반입했다. 얘는 뭐다? 수입입니다. 끝. 여기 제가 보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랬어요. 얘는 뭐다? 수입입니다. 그 수입은 뭐래? 수입 신고해야지. 안에 밀수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들어옴으로써 얘는 뭐다? 수입이구나. 수입은 뭐한다?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끝. 끝.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다? 반입은 우리 이거를 뭐다?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보면은 이제 보세 구역을 경유합니다. 보세 경유합니다. 자, 외국에 들어온 분들은 반드시 보세 경유를 해야 돼요. 근데 뭐다? 선생님 그럼 1번 왜 있습니까? 1번 뭐다? 얘도 뭐다? 우리가 반입되는 거 얘도 수입이야. 그럼 뭐다? 수입인데 수입 신고 안 하면 뭐다? 밀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까지 박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2번이겠지. 그렇죠? 보세 경유하는 경우는 보세 반입하는 것들을 수입을 합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됐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뭐가 있습니까? 보세 구역이었죠? 보세 구역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 구역.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서 물품들이 커피가 뿅가 들어옵니다. 어디? 보세구역으로. 자, 그러면은 요 행위는 보세구역 들어왔습니다. 보세구역. 그죠? 보세 들어왔죠? 파란색 보이시죠? 그럼 얘는 뭐다? 요 지점에서 수입입니까? 아닌 겁니다. 외국품이 보세구역에 들어왔다? 얘는 수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얘는 외국 물품 상태인 이 커피가 보세구역에 여기에 들어와만 있는 겁니다. 들어만. 그럼 뭐가 수입이다? 이게 수입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요 시점에서 수입인 겁니다. 수입. 그래서 뭐 한다? 얘는 이렇게 수입 신고를 이때 해야 돼. 결론. 우리나라에 반입된다? 이거죠? 수입이죠? 얘도 뭐다? 그러면은 뭐다? 수입 신고를 해야 돼. 수입 신고. 자, 그다음에 보세 외국품이 보세가 여기 들어왔다? 반입됐네? 얘는 수입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뭐다? 보세 경유를 하게 되는데 얘는 뭐다? 이제 보세 경유하니까 얘는 뭐다? 여기 들어오는 수입이 아닙니다. 뭐가 수입이다? 여기 나가는 게 수입이야. 그럼 뭐다? 요거 나가서는 뭐다? 이때는 나가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를 해야 돼. 오케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이걸 틀린다? 근데 틀리는 분들 많습니다. 요것을 개념 정리 잘못하게 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뭐다? 이렇게 그림으로써 여러분 옆에다가 정리하셔야 돼. 정리를. 그쵸?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다? 반입도 얘는 뭐다? 사실행위. 보세요. 에서 자, 세 번째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자, 우리나라에서 소비 돈을 사용한다. 여기는 보시고 있습니까? 없어요. 뭐냐? 보면 이제 그림이 요거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커피가 우리나라 뿅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 들었습니다. 그렇죠?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 커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다?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한다? 누군가 가지고 꿀꺽꿀꺽 커피를 다 먹어버렸어. 얘도 수입입니다. 얘도 수입. 그렇죠? 그럼 뭐 한다? 수입 신고를 해야 돼. 얘도.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으로 사용된 것도 뭐 한다? 수입이다. 수입. 소비돈으로 사용된 것도 사용도 수입입니다. 사용도. 그러니까 커피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관세도 납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운송수단에 되어 있죠. 자, 보면은 요거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 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이렇게 있죠.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고겠네요. 이 비행기야. 대한항공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근데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죠. 그러면은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가 대한항공 비행기가 프랑스에 있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나 공중에 떠 있나 이 비행기는 뭐 한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에서 뭐 한다? 우리나라 운송수단이죠.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뭐 한다? 소비돈으로 사용된 것도 뭐 한다? 수입입니다. 아, 그럼 이거죠.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어떠한 그 항공기 뭐라 할까요? 그 프랑스에서
뭐랄까요? 포도주를 샀습니다. 포도주를 샀어. 포도주를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도를 사가지고 그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에 이거를 뭐한다? 그 비행기 안에서 꿀꿀꿀 먹었습니다. 얘도 뭐한다? 수입입니다. 원칙상 수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소비된 사용한 것도 뭐한다? 수입이다. 뭐를? 외국 물품을 끝. 자, 그다음에 이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 같은 경우 239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왜 지금 하는 게 아니냐? 얘는 뭐다? 지금 하는 게 아닌 이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뭐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요거를 좀 용어정을 다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였어요. 여기는 이제 공항입니다. 공항이 크게 있어.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뭐다?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누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보세구역입니다. 지정 보세가 해야 되는데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 그래서 비행기 타가지고 여기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뭐 한다? 여기서 이제 그 비행기를 바꿔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바꿔 타가지고 또 외국 갈 겁니다. 그래서 뭐다? 잠깐 한 이틀 동안 한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다? 여기서 배고픈 거야. 배고픕니다. 그래가지고 뭐다? 배고파가지고 이 친구한테 뭐 한다? 항공사에서 그 항공사에서 여기서 실컷 밥을 기내식으로 줬어요.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럼 이 친구에서 밥을 먹겠지. 먹었죠. 근데 얘는 뭐다? 소비했죠. 그러면 얘는 뭐다? 수입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다? 수입으로 보지 않은 소비된 수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다? 얘는 수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우에서 제3국으로 출발하는 자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이제 외국에서 갖고 온 기내식을 먹었지만 이거는 뭐한다?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그보다 이게 239조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뭐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총 4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수입이다. 외국 물품이라는 개념. 이것 외국 물품 개념도 좀 이따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뭐다? 그 처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것들을 압축했습니다. 자, 얘는 나중에 한다고 했죠? 4가지. 4가지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자, 이런 것들은 자, 이거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이거를 풀어보셔야 돼. 이걸 딱 보고 나서 요 개념 무엇인지라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눈 감고 뭐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수입 뭡니까? 뭐다? 얘는 뭐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다. 끝.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외국물품을 보세 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이다. 끝. 그다음에 뭐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다. 포함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외국품을 소비 또는 사용도 수입으로 보겠다. 끝! 그리고 제 4가지 뭐다? 신호공제가 그랬다? 이거는 나중에 한다고 했다. 왜냐? 지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끝!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한 번 하는 게 복습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들으시죠? 그러면은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눈 감고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3가지를 내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말할 수가 있는지. 그럼 외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할 때 보면은 이 공부가 속도가 나. 왜냐면 이게 눈 감고 말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오래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지금 했으면은 버튼 누르시고 잠깐 스타트한 다음에 이 수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읊어보시고 요걸 한번 정리되면은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완전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혼자 나중에 공부하는 그 복습하는 시간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한 5번, 6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출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수출은 뭐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 보내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수출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국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근데 보면 이제 수 같은 경우보다 보세 구역이란 말이 없네. 수출 같은 경우는 보세 구역이 말이 없어. 왜냐?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다? 보세 구역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수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줄입니다. 내국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보면 이제 선생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외국물품과 내국품 무엇인가요?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품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내국품은 우리나라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줄입니다. 내국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실행위 끝. 그럼 뭐다? 얘도 반출하는 경우는 수출 같은 경우보다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를 안 한다? 밀수출입니다. 밀수출.
아까 뭐 밀수입, 밀수라 말씀드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 그럼 얘도 뭐다? 수출에 대한 개념은 내공 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내공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게 뭐다? 수출이다. 그런 게 뭐다? 수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뭐다? 밀수출이다. 나중에 징역 또는 벌금을 맞는다. 끝. 정리되시죠? 버튼 누르세요. 스탑. 누르세요. 그리고 머릿속을 한번 떨어 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떨어 해보세요. 그렇죠? 입으로 말하기 가장 좋아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그래야지 수업이 재밌고 하는 맛이 나고 그렇죠? 그리고 책 다 덮고 나서 뭐 평상 하루에 공부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막판에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평소에는 이게 전업으로 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시거나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하루에만 3시간, 4시간 그렇게 이제 힘들게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 공부할 시간 왜 뭐 일상생활에도 머릿속에 또도 계속 또도 있는 겁니다. 말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됐습니다. 자, 다음에 반송 이제 통관의 세 번째 마지막이죠. 처음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자, 반송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 뭐냐? 수출 같은 경우 뭐다? 우리나라에서 땅덩어리죠? 나가는 거 끝.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게 뭐다? 수출이다. 그러기 뭐다? 수출 신고를 한다. 끝. 자, 반송입니다. 반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반송은 뭐냐면은 이제 돌려보낸다 뜻이죠. 그래서 뭐다? 이거 느낌이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다? 이제 외국에서 물품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물품 들어와. 뭐다? 항상 일반적으로 뭐다? 보세 구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 들어왔어. 뭐다? 외국 들어왔네. 근데 뭐다? 이게 이제 보세 구역을 나가지가 않고 나가면 수입이니까. 그렇죠? 뭐다? 나가기 위해서 뭐다?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뭐다? 관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대해서 세관에서 수입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물품을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한다? 그게 뭐다? 통관 절차야. 통관 절차. 하지만 뭐다? 여기 있다가 다시 그냥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뿅 하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반송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 그럼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럽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해당 품에 대해서 이제 10원에 사가지고 얘가 뭐한다? 20원 파는 겁니다. 중간에서 마진 먹는 것이지. 이러한 중개무역에서도 이러한 반송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다? 이제 반송 이제 이거죠. 국내 도착한 외국 물품을 뭐한다?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수입 통관 절차 무엇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뭐다? 수입 신고는 수리가 됩니다. 수리가 뭐냐면은 세관에서 오케이 해주는 게 수리예요. 수리.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뭐한다? 이게 수입 통관 절차입니다. 수입 통관. 그래서 뭐다? 이게 이제 보면은 잘 나왔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수리가 됐잖아요. 이 수리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뭐한다? 외국 물품은 뭐가 된다? 얘는 내공 물품이 됩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개념 한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외공품, 내공품 개념 나오는데 그때 할까 하다가 지금 미리 한 겁니다. 물품이 수입되면은 뭐한다? 이제 수입에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까 세 가지, 그쵸?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한다?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를 한다. 그럼 뭐한다? 세관에서 수리를 해준다. 오케이, 나가 뜻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외공품은 내공품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호세액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끝. 그러면서 납부함으로써 뭐다? 납세 의무는 소멸이 된다. 끝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입 통관 절차 거치면 뭡니까? 얘는 수출이지. 모양새 이거죠? 잘 보세요. 자, 보면은 이제 이 모양새죠?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한다? 수입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가 돼? 수리되면은 외국물품이 내국품 내죠. 그럼 다시 뭐다? 이걸 내보낸다? 뭐랍니까? 내국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거네. 얘는 뭐다? 수출이죠. 그럼 뭐다? 수출 신고를 해야겠지. 그게 차이점. 됐죠? 그래서 반송과 수출은 다릅니다.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뭐한다? 다시 외국으로 반출시키는 것보다 이게 반송입니다. 그렇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외공품하고 내공품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보면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 보면은 개념이 나옵니다. 자, 가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리 전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금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수입 신고를 할게요. 수입 신고. 자, 외국이 아니죠. 외국에서 이제 우리 A라는 제 화주가 있습니다. 고객이 있습니다. A라는 화주는 커피를 수입하는 화주예요. 그래서 커피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팝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주가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한사님, 네, 자, 해당 품에 대해서 이거 수입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물류업체 포워딩에 연락하신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통관 절차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저희한테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 인보이스.
송장, 쪽 상업 송장, 그다음에 패킹 리스트, 그다음에 BL,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한다? 해당 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해당 품이 뭐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뭐 한다? 보세 구역에 반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를 해요. 그래서 모양새 뭡니까? 외국에서 우리 땅덩어리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한다? 해당 품이 보세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보세 구역에 들어올 때는 반입 신고합니다. 반입신고, 보세구역에서 반입신고를 해요. 반입신고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반입 잡혔다라고 해요. 반입 잡혔다라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한다? 이제 저희한테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은 관세청에는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는 유니패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품에 대한 비밀번호만 찍게 되면은 해당 품에 대해서 반입됐다는 게 잡혀요. 근데 뭐다? 이런 보색 운영하는 운영인이 반입신고를 해야겠지. 그럼 저한테 이제 반입 잡힌 것이죠. 그럼 뭐다? 우리는 해당 품이 보세 구역을 나가기 위해서 뭐 한다? 이건 수입이잖아. 그래서 뭐다? 우리는 수입 신고를 해야 돼. 수입 신고. 수입 신고 같은 경우 이렇게 됐어요. 수입 신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신고서입니다. 수입 신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 한다? 해외에 있는 자가 해외 공급자 누군지, 수입자가 누군지, 우리 수입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납세문자 누군지, 그다음에 어떠한 배를 타고 왔는지, 관세는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적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뭘 적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기재가 돼. 세금. 뭡니까? 해당 품에 대한 가격을 얼마인지, 해당 품에 대한 관세는 얼마인지, 해당 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거를 수입신고서라고 합니다.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서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라 하는데 이거를 납세신고라고 합니다. 납세신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다?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도 함께 하는 겁니다. 뭐 한다? 동일한 서식하에서. 수입 신고 서식 하나에다가 뭐 한다?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도 하고 뭐 한다? 세금에 대한 납세 신고도 함께 하는구나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렇죠? 그러면은 납세 신고는 납세 신고하면서 뭐 한다? 이것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야. 누가? 화주가 이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세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다 내가 나한테 관세 부과하는 방법 뭐 한다 납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세금 얼마 납부하겠다고 그렇죠?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 신고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 한다 세관에서 뭐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리죠. 수리면 언제 되는 겁니까? 뭐다 아니 수리가 아니죠. 이게 먼저 나면 안 되지. 요거에 대해서 세관에서 뭐 한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심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세금에 대한 심사 같은 경우 나중에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하루에 수만 건이 들어오게 되는데 세금문이 모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심사하는데 뭐 어떤 걸 심사냐 형식적인 것보다 심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만 심사하고요. 세액에 대한 정확성은 나중에 심사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심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돼. 그렇죠?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납세금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납세금 소멸되고 하면은 뭐나 세관에서 뭐나 오케이 기존에 그렇게 수입 신고된 것에 대해서 뭐나 세관에서는 수리를 해줍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세관에서 수리가 뭐냐면은 너가 신고한 수입 신고, 납세 신고에 대해서 우리 세관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해 보니까 형식적인 요건은 맞네. 세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심사할게. 일단 물품은 빨리 빼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한다? 우리가 수리를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럼 뭐다? 수리가 되면은 뭐 한다? 이게 중요하죠. 수리가 되면은 뭔다? 외국 물품은 뭐가 된다? 내국 물품이 됩니다. 잠깐 제가 멈췄죠. 왜 멈췄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외국 물품은 내국 물품이 돼. 그럼으로써 해당 품은 보세구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다? 보세 운영인은 이때 뭐 한다? 반출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업무는 종료입니다. 이게 수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수리는 뭐다? 사실행위를 받는 겁니다. 요거 세관에서 됐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적응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상당히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됐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압축해놨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당 내용 반드시 A4지에다 적으시고 나중에 복습하시고 수업 시간 중에 복습하시고 하게 되면은 절대 틀릴 일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또 반복드리지만 궁금하거나 모르신 것들은 이제 교재에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보호세사 그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승인한 분들만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의 내용을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4번 외공 불편함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습니다.